수도권의 요양원이라고 하면 서울 근교 쫙 그렇죠. 경기도 일대겠죠. 근데 이제 제가 또 검색을 해봤어. 그랬더니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서울 쪽으로 강남에서 쭉 내려오면 되는 그 도시에서 어떤 요양원이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야간 근무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15시간을 근무하지만 8시간만 정식 근무 시간이잖아요. 7시간은 내 근무 시간이 아니야. 자, 8시간을 월급을 주고 7시간은 휴식 시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관리 감독이 얼마나 소홀하겠어요. 그러니까 야간 근무에 대한 정상적인 노임과 정상적인 근무 체계로 정말 관리 감독을 해야 돼. 보건복지부가 해야 되겠죠. 당연히. 뭐 요양보호사들이 하겠어요? 누가 뭐 자기네 연합회가 하겠어? 안 하지. 연합회는 어떤 요양보호사 블랙리스트에 올릴까? 아이고, 블랙리스트 올리고 말 것도 없어. 요양보호사 모자라서 요양원이 이제 줄줄이 문 닫게 될 건데, 그러면서 그 갑질을 해대서 그 대가를 이제 곧 받게 되겠죠. 어쨌거나 야간에 선생님들이 근무를 하지 않다 보니까 자야 되잖아. 월급 7시간 안 받는데 그나마 순진한 선생님들은 주구장창 야간 15시간을 눈 뜨고 있어. 힘들어 죽겠는데 넉다운 되지. 반 자고 반 움직이는 거야. 좀비가 따로 없어. 그래도 그냥 열심히 일해. 왜? 저 어르신들 내가 관리 감독하지 않으면 무슨 일 생길까 봐 감시하는 그 관찰하는 그 선생님들도 있어. 그런데 이제 나도 잤어? 난 잤네? 왜 7시간 동안 월급 안 받는데 4시간이라도 자야지. 4시간은 자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7시간 월급 안 받는 15시간 중에 4시간 자면 11시간 그래도 근무하는 건데 안 자는 사람들도 있다니까. 그렇게 근무를 해도 하여간 야간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야간에는 어르신들끼리 고약한 어르신들도 계시잖아. 다른 사람의 숨을 조이는 분들도 있어. 베개 같은 거 있잖아. 갔다가 몰래 자기 같은 이제 룸메이트 남자 어르신이지 콕콕 못 움직이면 베개 갖다가 덮는 어르신들도 있대. 난리가 나지.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이거 보셨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보호자에게 이제 이거는 안 가르쳐줘. 근데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야. 있을 수 있다. 어딘가에서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누군지는 몰라. 하여간 야간에는 이제 어르신들끼리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어. 근데 이제 체계적이고 큰 요양원은 자기 방문을 닫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데, 하여간 이제 여기서 내가 구분을 해주면 안 돼. 그런 일이 있었다까지만 해야 되지. 구분을 해주면 그건 또 하여튼 집단적으로 소송이 들어오겠지. 별의별 일이 야간에 다 있는데 야간에 근데 웃기는 게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성추행할 때까지 그렇게 관리 감독이 없었을까? 그럼 하여간 그게 이제 또 탄로가 나서 이제 또 요양원 자체 내선 뒤집어졌나 봐. 한 일주일쯤 있다가 가족들에게 슬며시 말했겠지. 적나라하게 말한 게 아니라 슬며시 말을 했어. 근데 여기서 난 또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70대, 90대까지 살면 다 살았잖아. 에이, 그냥 넘어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날도 많지 않은데. 아니,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가는 길을 어떻게 알아? 죽을 날도 많지 않은데 꼭 그런 말이 나오거든. 꼭 그런 말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요양원에서 그런 평가를 해요. 어르신들이 흉터가 생기잖아. 죽을 날도 많지 않은데 그렇게 이제 놔둬야지. 뭘 성형수술까지 하느냐. 나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난 그거 들은 이야기야. 그런데 80대 할머니가 치매이고 성추행을 당했어도 본인의 일화 기억은 안 난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절차 기억이나 그 감정 기억은
굉장히 강렬하거든. 이 할머니가 공포심을 느꼈겠지. 그리고 치욕감을 느꼈겠지. 그런데 그냥 무야무야 넘어갔어. 그 후에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그걸 목격을 한 거야. 이 할아버지가 다시 이 할머니를 성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제 요양보호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노인학대, 노인범죄를 보면 종사자들은, 요양업계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바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신고를 했어. 그리고 나서 이 요양원 원장과 관계자들과 이 할아버지가 검찰에 송치가 됐어요. 다행스럽게 마지막 목격한 이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요양보호사 수칙을 어기지 않고 바로 신고를 해서 그렇지, 만약에 이 선생님이 목격을 하고도 신고하지 않고 원장에게만 슬쩍 이야기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요양보호사 선생님 또한 노인방임이라는 노인 학대 죄목으로 송치당하고 요양보호사 일은 더 이상 못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 요양원에서 무슨 짓을 시켜도 노인 학대에 해당하는 범죄를 봤을 때는 바로 그냥 112 신고해도 돼요. 아주 복잡하게 어디에 대해 신고해야지 그렇게 신경할 거 없어. 시청이나 112에 신고하면 돼. 근데 112가 제일 빠르지. 112에 신고하면은 바로 112에서 조치를 하니까. 이제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만 하면 바로 신고를 해야 돼. 이런 노인학대가 주로 밤에 성추행, 그 요양원, 남녀 혼용 요양원. 근데 혼용 안 할 수가 없잖아. 또 남자들끼리만 하면 또 막 싸움도 나고 폭력적이기도 하고, 남자 어르신들은 사실 폭력적이기도 하거든. 여자 이렇게 해놓으면 또 좁은 공간에서 북적거리다 보면 성추행도 있어요. 그러니까 넓은 데서는 안 그렇더라니까. CCTV 쫙 돌아가고 밤에 자기 방문 싹 잠글 수 있게 하고, 그러면 안 그렇더라니까요. 그렇게까지 안 그래. 근데 좁은 공간에 남녀 어르신들이 있으면 이제 이런 범죄도 생기고 그러나 봐요. 하여간 야간에 월급을 제대로 줘야 돼. 그래야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그 15시간 동안 7시간은 공백 기간이잖아. 사실은 노임이 없는 기간이고 고용이 없는 기간이잖아. 시간이잖아. 그러니까 고용이 없고 노임이 없는 그런 시간을 없애고 다 15시간이 제대로 노임에 의해서, 고용인에 의해서, 고용된 요양보호사 선생님에 의해서 관리와 감독이 돌아가는 그런 체계로 돼야 되고, 여기서 이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운영진 자체가 그런다니까. 다 살았는데 이제 그렇게 살다가 갈날이 면책. 갈날이 얼마 안 남았다? 어떻게 알아? 네가 갈날을 얼마 안 남은지. 너보다 더 살지. 사람 갈날은 앞뒤가 순서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당연히 하거든, 운영진이. 참 바뀌어야 되는 건데. 하여간 내 부모님이 요양원에 계시다면 이런 일이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하여튼 그래.